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23일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번 주는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평가 척도인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에 주목하면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장중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목요일장에서 16.4% 폭등한 바 있는데요. 하루 만에 시가총액이 약 361조 원 증가하면서 역대 하루 만에 가장 많은 시총 증가액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증시에서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가치를 높인다는 취지인데요. 주주 환원을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선진 증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월 26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가 강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해냈고요. 나스닥 지수는 장중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긴 했지만 마감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21년 11월 19일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에 16% 넘게 상승을 좀 했었는데요. 금요일장에서는 0.35% 정도 강보합 수준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만 장중에는 사상 처음으로 시총이 2조 달러를 돌파했다라는 부분 유의미했고요. 마감가 기준으로는 소폭 좀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1조 9,700억 달러에 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또 굵직한 일정이 있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추가 상승이 나올지 혹은 세로뉴스로 작용을 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 좀 증시 흐름 오늘 장중 끝까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한 소식이 오늘 방송 시간 내에 나오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좀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전반적인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파란불 켜면서 약보합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264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고요. 0.28% 소폭이지만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870선 지지하면서 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함께 쌍끌이 좀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 이 물량 개인 투자자가 받아내면서 장 초반에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오늘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HBM 관련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특히 HBM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줄줄이 목표 주가를 좀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장 빠르게 좀 먼저 틀어잡게 되면서 올해 예상보다는 좀 빠르게 5세대 HBM 양산에도 좀 초읽게 들어갔다라는 기사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전문가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장에 표적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던 관련주 중 하나죠. 한미반도체가 오늘 장 초반에 개장하자마자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덜 오른 종목들 중에서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또 궁금하실 텐데요. 잠시 후에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일단 전일날 여러분들 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데요. 일단은 지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슈가 26일 바로 오늘 있을 예정인데 일단 기대감에 올랐던 애들이 일단 떨어지고 있습니다. 은행주서부터 해가지고 저PBR 관련주들, 뭐 자동차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주사 관련주들 떨어지고 있는데 잘 지금 보면은 강한 쪽이 있죠. 뭐 한미반도체도 강하지만 반도체 장비주들이 지금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CXL, 온리발스 AI, HBM,
그다음에 뭐 전공정 관련주, 그다음에 후공정 관련주, 반도체 장비주들하고 그래도 그렇지 이제 MWC가 이제 오늘서부터 29일까지 개최가 됐고요. 모바일 월드 콩글레스 이게 이제 개최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모바일 뭐 5G, 뭐 6G 뭐 이런 애들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갤럭시 링도 뭐 베일을 벗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메타 CEO인 마커 저커버그가 이번 주 방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온다고 하는데 이 이슈도 이 이슈지만 짐 켈러라고 CPU를 만드는 그 대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인텔, AMD 이 짐 켈러라는 사람이 이게 옮겨가면서 스카우트 받으면서 옮겨가면서 이렇게 CPU를 만들어 놓고 딴 데 가고 또 만들어 놓고 또 개발하고 딴 데 가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CPU가 성능들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AMD가 성공한 게 그래서 그런 거고 인텔이 최근에 죽쓰다가 갑자기 14세대 와갖고 또다시 그러니까 14세 CPU, 12세대, 13세대 죽쓰고 있다가 갑자기 성능이 좋아진 게 바로 이 짐 켈러 때문에 애플의 성능도 마찬가지 애플의 CPU 성능도 좋아진 것도 짐 켈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짐 켈러가 이번 주 또 방한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 있는 IT 섹터들의 흐름들이 이제 그런 이슈로 움직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미 강연회에서도 얘기했죠. 2025년도서부터는 반도체 헤븐 게이트가 열린다. 그래서 특이점 시대가 온다. 반도체 쓰임이 무지막지하게 커질 거다. 지금 일본도 90조를 들여가지고 90조인지 90조 달러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돈 무지막지하게 들어가고 뭐 반도체 또 다시 뭐 붕흥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반도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지금 돈을 엄청 많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4년도인데 지금 이제 시발점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버블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의 반도체 그 쓰임에 대한 상황들이 제가 우주 항공모함 그다음에 뭐 아이언맨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올 거라 그랬잖아요. 뭐 믿거나 말거나 그런 시대가 오게 되면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강연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자세하게 뭐 냉장고나 자동차나 아기 돌보는 로봇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러면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쓰이겠느냐부터 해가지고 많은 CEO들이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조 단위로 털어가지고 사실 조 단위 정도 있으면 대대손손 몇 대가 뭐예요? 뭐 100대까지도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자기 주머니에 있는 조 단위를 털어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이유는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좀 잘 가고 있는데 일단 올해 내내 됩니다. 그래서 IT 섹터들은 계속 좋을 거니까 그리고 지금 기업 밸류업 그 프로그램 이슈로 인해 가지고 뭐가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더라도 지수는 크게 그렇게 박살나지 않을 거예요. 잠깐 지수 보면은 오늘 뭐 코스피 빠진다고 하지만 뭐 쭉 이쪽으로 죽으려고 빠지는 건 아니니까 이쪽으로 또 여기는 안 깨져요. 여기가 깨지려면 일본 시장 신고가 간 거 보러 다 내려와야 되는데 일본 시장 또 신고가 갔죠? 일본은 오늘도 신고가를 가고 있고 미국 시장도 전일 뭐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라고 하지만 후퇴면은 일로 떨어져야죠. 3만 깨져야지 왜 3만 9천 가 갖고 신고가를 가고 있냐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기대감 하락이면은 많이 깨질 것이지 지금 16,000 넘어가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얘네들 뭐 기대감 하락이라 봤자 크게도 떨어지지도 않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얘네들은 대선이 있으니까 올해 미국은 대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반도체 보조금 얘기도 나오고 계속 좋은 얘기를 계속 뿌려댈 겁니다. 올해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반도체주들 계속 올해 내내는 잘 보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에 표적 종목으로 주셨던 한미 반도체 오늘 개장하자마자 급하게 급등하는 모습 좀 보이면서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반도체 장비주들도 오늘 흐름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T 섹터 전반적으로 올 한 해 좋을 수 있으니까요. 포트에 관심 있게 좀 담아두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궁금하실 텐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MK전자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MK전자입니다. 먼저 흐름부터 보실 텐데요. 2.1% 정도 상승하면서 오늘장에서는 13,61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초전도체 관련주로도 좀 묶였던 기억이 좀 있는 종목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 MK전자인데요. 얘가 이제 HBM 관련주로 엮입니다. 고대형 메모리 관련주로 엮이고 그다음에 얘는 후공정이에요. 후공정. 전공정이 있고 후공정이 있는데 얘는 후공정 장비주로 해가지고 반도체 장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장비주도 저는 다 좋게 봅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여러분들이 계속 봐야 될 것은 뭐 CXL도 결국은 그거 하나에 대한 기술이라 그랬죠.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근데 그 테크닉을 다 가지고 있는 애들은 다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하는 애들이 결국은 그거를 다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개념으로 있는 뭐 CXL, 그 다음에 HBM, 온디바이스 AI 이거 다 개념에 대한 문제인 거지. 결국은 이걸 만들어내는 것들은 다 반도체 장비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들 싹 다 움직일 텐데 MK전자가 지금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돌파가 되겠죠. 어떻게 싸게 살 건가가 이제 중요한 거고 한미반도체가 오늘 생각보다 빠르게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2월 달에 아마 정부에서도 반도체 그 육성 전략 그거 아마 한다 그랬는데 아직 얘기 안 나온 거 보니까 뭐 조만간 하거나 3월 초에는 하겠죠. 그러면 이제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또 얘기는 계속될 거예요. 해외에서도 계속되고 뭐 일본에서도 되고 뭐 다 되잖아요. 지금 뭐 반도체 공장 짓겠다 뭐 하겠다. 그럼 공장을 지으면 그 안에다가 뭐 벼를 심습니까? 토마토를 심습니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반도체 장비에 대한 실적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4분기 실적, 뭐 어닝 서프라이즈 원래 증권가에서는 마이너스 516억 잡았는데 지금 3,500억 플러스 났다고 영업이 어닝 서프라이즈 났다 그러던데 하여튼 뭐 반도체는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MK전자 그러니까 전고점 돌파가 나오긴 나오는데 오늘 나올지 눌렸다 나올지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조정 시 어떻게 전략을 잡아야 될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부터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MK전자 봤고요. 전고점 돌파 패턴으로 조정 시 어떤 전략을 함께 세워가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잠시 후에 매수가 공개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정리하고 넘어가 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2월 19일 화신은 12,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고요. 2월 20일 GSE는 3,560원에 접근해 봤고요. 3.8%의 목표가 달성했습니다. 2월 21일 기가레이는 1,308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2월 22일은 LOT 백큐움 26,6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기준으로는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지난
지난주 금요일장 한미반도체는 7만 5천 원에 접근해봤고요. 무려 13%가 넘는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362.63%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표적 종목 상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 확인을 해봤던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전략 수정하는 방향 좀 가져볼 텐데요. 오늘 장에서 굉장히 흐름 좋게 가져가면서 제시해 주신 지 그러니까 2거래일 만에 지금 13.6% 정도 수익률을 현재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전략 함께 수정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이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한미반도체 하이닉스와 더불어서 지금 반도체 섹터의 대장입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신고가로 이미 가 있는 종목이고요. 역사적인 신고점인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지 개인 투자자는 별로 갖고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전날 흔들릴 때에서 어차피 저는 IT 섹터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도 점점 하이닉스 10년 동안 100만 원 번다 그랬고 올해는 20만 원은 기본이고 잘 가면 30만 원 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뭐 다 한미반도체에서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쑥쑥 커가면 커갔지 박살나진 않을 거라 그랬죠. 그래서 조정받을 때 그냥 뭐 분할 매수로 사다 보면은 또다시 신고가를 가고 수익이 날 거다 그랬는데 벌써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수익률은 13.6%고요.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이제 신고가 패턴인데 강하게 올라갔다가 조정받고 일로 떨어지려 그러면 앞으로 반도체 산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일로 떨어지면. 얘가 이쪽으로 떨어져서 15,000원 내려가고 일로 10,000원 깨지고 그러면 엔비디아도 90% 빠져야 되고요. 전 세계의 반도체 공장 다 망해야 되고요. 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다 그랬죠.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제품에 이제 인공지능을 붙이면 다 팔 수 있습니다. 밥통에도 그다음에 세탁기에도 냉장고에도 뭐 여기저기 뭐 TV에도 다 인공지능만 붙이면 새로 60억 인구한테 새로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IT 회사 기업들은 아주 그냥 신이 났죠 지금. 신이 났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어요. IT 기업들 퀄컴 사장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간 다들 엄청나게 좋아하고 있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기사에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난 지금 다들 그렇게 해서 지금 AI 때문에 다들 이제 돈방석에 앉을까 봐 다들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글로벌 기업들의 사장들의 기분이 있다라 그러면 IT 섹터들은 다시 한 번 더 밸류업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가치가 올라가고 실적들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뚜껑을 열어봤더니 엔비디아가 실적이 장난 아니게 좋고 거기다가 지금 하이닉스도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좋아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 4분기 오늘 기사 아침에 나왔고 1분기,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되면 점점점 좋아집니다. 내년 가잖아요. 역대 역사상 가장 좋은 실적을 발표한다는 얘기가 아마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럼 내년 나오면 이제 내년에서는 이제 쫓아가기 바쁘겠죠.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조정 시에 그냥 매수를 해라 했더니 바로 이렇게 한번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에서 5% 수익 났으면 절반 이상 팔든가 뭐 다 팔아 상관없는데 원칙상 그래도 1%는 남겨놓으시고 그래서 50%를 팔아야 되고 99%를 팔아도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 마음이고 오징어 다리는 남겨놓고 가져가도 뭐라도 않겠지만 오징어 다리가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다시 원래 자리로 6만 원으로 내려가면 여러분들 기겁을 할 겁니다. 수익을 줬다가 마이너스 뭐 10%라 떨어지게 되면 아쉬우니까 근데 다시 사야 되는데 그래서 비중 조절만 잘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건 개인들이 갖고 있지도 않고 오늘 같은 날에서도 올라간다고 개인들이 쫓아가지도 않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기사만 보면 다 뭐 엔비디아 사고 있거나 아니면 테슬라 사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일학개미 해갖고 일본에 있는 반도체 사고 있다라는 기사가 많이 나오니까 글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한미 반도체 안 사요. 누구만 사고 있어요? 기관하고 외국인들만 사고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그래서 뭐 끌고 가는데도 뭐 문제는 없지만 다시 조정받으면은 좋다가 말아버리니까 최소 50% 파시고 불안하면 99%까지 팔아서 다시 조정 시에 재매수를 노리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급등명중 종목 몇 개 살펴보겠는데요. 자, 먼저 SK하이닉스부터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 8월 달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라고 그랬죠. 지금 일단 실적 얘기가 좋게 나왔는데 못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얘가 쉬지 않고 계속 튀지는 않을 거니까 대응주고
그냥 여기서만 이렇게 버티면 돼요. 이렇게 버티다가 눌렸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20만 원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올해 기준으로 제가 20만 원 얘기한 거고 많이 가면 30만 원 얘기한 건데 벌써부터 20만 원 가면은 뭐 30만 원까지 좀만 달리면은 금방 가기 때문에 벌써 20만 원 찍으면은 30만 원은 상반기 7월 안에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누구 좋으라고. 그래서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살라고 아마 계속 째려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쉽게는 안 올라갈 텐데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만약에 조정받으면 신규 매수하는 사람들은 싸게 여기 60일선으로 닿으면 이 차트 봐봐요. 다 60일선만 닿으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60일선을 닿으면 요거는 이제 싸게 사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이 될 거고 이런 얘기한다고 갖고 있는 사람은 팔지 마세요. 안 떨어질 거예요. 15만 원도 잘 안 깨지고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자 영역 이것도 수익 많이 났습니다. 36.8%. 그래서 ITA 반도체 섹터의 대장입니다. 삼성전자보다 저는 더 좋게 봅니다. 자, 다음은 가온칩스. 가온칩스. 뭐 IT 섹터에서 지금 많이 튄 것 중에 하나가 또 가온칩스인데 지금 고가놀이를 하고 있죠. 지금 각도를 세우면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다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 6% 빠지는 건데 전날 상한가를 갔었죠. 전전날 상한가 갔다가 한번 들어주고 오늘 누르고 그러니까 변동성은 심해지지만 또 조정받으면 또 다시 튈 겁니다. 아직 죽었다고 보지는 않으니까 근데 신규 매수면 안 된다는 거 비중만 줄여서 오징어 다리만 가져가면 될 거고요. 자, 다음은 HPSP 마찬가지 반도체 장비주인데요. HPSP 가온칩스보다는 이격은 좀 덜 올라갔고 여기 지지 61선 지지 두 개 지지가 있으니까 조만간에 지지 찍고 다시 신고가 고점 돌파 예상해 봅니다. 일단 수익률은 아까 가온칩스는 178%, 얘는 79%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래서 얘가 좀 더 매매하기는 좀 안전한 종목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제주반도체. 뭐 제주반도체는 그냥 상징적으로 지금 뭐 IT 섹터의 대장이죠. 780%나 올라갔으니까 그냥 보유자의 영이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또 가기는 하겠지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괜히 신규 매수했다가 2만 원으로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28%인데 그때 살 돈은 남겨놔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오징어 다리 남겨놓은 사람들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미 얘기해 놓은 종목이고요. 다음은 LIG 넥스원. 자, 방산주 수출 은행 그거 개정안이 이번 주에 통과되는 걸로 기사를 제가 봤는데 그것도 있고 하여튼간 방산주의 실적들이 좋다는 기사도 계속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LIG 넥스원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제 5년째 올라가고 있는데 그래도 또 간다고 봅니다. 보니까 이거 역사적인 신고점이네요. 실적들이 계속 좋아지는 거니까 괜찮아요. 계속 가져가셔도 좋다. 대신 비중은 줄여서 그래서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LIG 넥스원 앞으로 올해, 내년, 내후년,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동안 반도체 수익만큼 방산에서도 수익 날 수 있다 그랬죠. 그만큼 우리나라 방산 기술도 대단하고 가격대 성능비도 좋기 때문에 전 세계가 찾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계속 좋게 나올 거예요. 어닝 서프라이즈 뭐 올해 1분기나 2분기, 3분기 때에서 막 발표하겠죠. 그럼 어디서 이렇게 수익을 많이 가져나왔나라고 보면 사우디에서 많이 팔았는데 다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실적은 지키는데 수출했다라는 기사는 안 나오고 유럽에도 여기저기다 팔고 있는데 수출은 했는데 수출했다고 기사는 안 나오고 다 비밀 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중에 나오면 뭐 그때서부터는 갑자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현대로템. 얘도 방산주이기는 한데 자동차 부품주로도 들어가고 수소차 관련주로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차트는 굉장히 좋아요. 기관들이 갑자기 사면서 올렸는데 이것도 종고점 돌파가 될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이것도 가져가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종목이고 물론 이제 수익이 어느 정도 났기 때문에 절반을 팔았으면 되게 잘한 거고요. 절반 이상 팔아서 상관없지만 그 절반 이하로 가져간 것들은 그냥 가져가세요. 어차피 지금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에서
튀기 시작하게 되면 신고점으로 가는 애들, 특히 각도를 세운 애들은 쉽게 부러지질 않습니다. 한 4만 원 넘어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보이니까 일단 보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 MK전자. 자, MK전자. 자, 이렇게 보면 차트가 참 바닥이고 아직 바닥입니다. 이렇게 보면 좀 떠 있는 종목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개인들이 잘 덤비지를 않아요. 일단은 매수 가격은 13,500원. 13,500원. 물론 더 싸게 사면 좋을 텐데 13,500원 뭐 그 이하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일단 13,500원으로 가격을 설정해 두고요. 자, 요거는 좀 떠 있는 종목이라 그랬죠. 좀 떠 있지만 이렇게 보면은 안 떠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이 점점 좋아집니다. 지금 종목들 보면 지금 떠 있는 애들, 한미반도체뿐만 아니라 이렇게 떠 있는 애들 많아요. 이오테크니스도 떠 있고, 그다음에 HPSP도 떠 있고. 떠 있는 애들은 떠 있는 대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그럼 바닥에 있는 애들이 이제 올라가줘야 할 텐데 이런 애들이 올라갈 겁니다. 얘는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주라 그랬죠. 후공정 섹터이고 거기다가 HBM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지금 뭐 IT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뭐 박람회라든지 가전 박람회, 그다음에 무슨 전시회 뭐 이런 데에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자율주행차 자동차에 대해서만 이슈가 나왔다면 지금은 인공지능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반도체가 많이 쓰이니까 반도체 공장을 짓고 많이 지으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중에 지금서부터 향후 5년 동안 계속 좋아지는 흐름이 사이클로 탈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일로 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그래서 조만간에 정고점을 돌파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종목으로 보이니까 MK전자 뭐 장중에 밀리게 되면 한번 저점에서 한번 잘 공략해 보시고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들은 전부 다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의 표적 종목 MK전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장 표적 종목과 매수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종목명은 MK전자고요. 매수가 13,5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와 있는 종목부터 차분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고영 들어와 있습니다. 먼저 보도록 할게요. 3.98%, 약 4%에 가까운 하락률을 좀 보이면서 오늘 좀 큰 폭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25,5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표적 종목인 MK전자처럼 HBM 관련주로 속해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또 언급해 주셨던 WMC, 오늘부터 사흘간 29일까지 또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가 또 행사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시세를 기대해봐도 좋을지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5% 정도 비중을 좀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좀 세워주실까요? 자, 고영은 지난주 금요일 날에 노란톡방에 들어오셨으면 알겠지만 제가 매도 타이밍을 잡았다고 자랑을 했던 종목입니다. 고점으로 24,000원대 어떻게 보면 최고점에서 매도했어요. 운이 좋게도.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부분 종목들이 떨어졌거든요. 막 떨어져가지고 다들 떨어지는데 고영이 하나가 급등을 하길래 이제 고영은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추천한 지는 꽤 됐어요. 정확한 날짜는 뭐 제가 봐야 알겠지만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고영은 아마 이때쯤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 12월 달 요쯤에서 얘기해서 이미 수익이 많이 났어요. 뭐 60% 넘게 나가지고 아마 오늘 아침 녹화 방송에 나갔을 겁니다.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고영 수익 난 거 자랑했는데 아마 요 수익률로 자랑하지는 않았을 거고 요 수익률로 자랑을 했을 거예요. 자랑했어도 그러니까 뭐 45% 정도 수익 났다라고 자랑을 했을 건데 전날 금요일 날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65%. 왜냐면 불기둥 레이더 방송은 이제 급등하는, 그러니까 각도가 서 있는, 날이 서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뽑아서 얘기하는데 이 뽑는 시간대가 목요일 날 장중 한 12시쯤에 뽑아가지고 작가한테 PD한테 이제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대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장 끝나자마자 4시에 녹화가 들어가서 5시에 끝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녹화본을 이제 올려서 이제 월요일 날 오늘 아침에 방영이 된 건데, 그래서 이 고영이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12월 달 여기서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그러니까 65%나 난 종목인데,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서 어제 매도하라고 얘기했는데 방송을 노란톡방에 안 계신가 봐요. 했으면 전날 팔았을 텐데. 자, 근데 지금 어쨌든 못 팔아가지고 지금 갖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비중이 5%니까 팔았을 수도 있겠네요. 노란톡방에서 제가 매도 잡아줬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얘는 다시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조정을 또 마무리하면 또 다시 튑니다. 다시 튀긴 튀는데 이때 많이 튀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이거를 또 돌파하기는 당장은 어려워 보여요. 여기서 계속 옆으로 횡보하거나 왔다 갔다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단가가 그렇게 썩 좋은 단가는 아니에요. 반도체 섹터가 갑자기 뭔가의 악재가 나와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작년 8월 달, 9월 달 보면 저는 반도체 되게 좋게 봤는데요. 8월 달, 9월 달에 다 빠졌어요. 그때 당시. 저는 그때 굉장히 좋게 봤는데. 그래서 하이닉스도 그때 당시 추천했고 뭐 했는데 하이닉스만 좀 덜 빠졌거나 변동성이 없었지 다른 애들은 다 빠졌었습니다. 과거에. 얘도 보면 고영 8월 달 얘가 그렇죠. 얘뿐만 아니라 그때 다 반도체도 다 죽을 썼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11월 2일 FOMC 발표 전까지 9월 21일서부터 시장이 막 빠지는 바람에 거기에도 또 빠졌고. 그러니까 또 언젠가는 또 반도체 좋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도 시장에 따라서는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반도체 좋게 봐요. 그래도 만약에 조정받아서 얘가 다시 13,000원 내려와도 다시 23,000원 간다고 보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서부터 13,000원까지 빠지면 마이너스 38% 빠지는데 뭐하러 갖고 있냐고요. 만약에 빠지게 됐을 때. 근데 아직은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매수 단가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수 단가가 뭐 한 16,000원이다, 15,000원이다. 그러면 13,000원으로 더 떨어진들 더 사면 되는 거지만, 근데 비싸게 산 다음에 얘가 16,000원, 15,000원 단가 낮춘 사람들하고의 싸움으로 하다 보면은 이거 불안해서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자, 결론은 지금 가격을 좀 비싸게 샀기 때문에 좀 올라오면 다시 22,000원대로 올라올 수 있어요.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뭐 비중도 작으니까 뭐 파는 건 어렵지 않죠. 팔았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사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조정을 받으면 한 17,000원은 안 깨질 것 같으니까 한 18,000원대 이 정도 내에서 다시 추가 매수를 올려서 단가를 낮추는, 비중이 5%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20%를 더 섞으면 25%가 되면은 여기 단가를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격보다 4배 가까이를 더 사면은 단가가 19,000원이나 18,000원 낮아지겠죠.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현대 모비스국에 현대모비스. 예, 272,000원에 비중 30%입니다. 272,000원의 비중 30%. 네네. 사신 지는 한 2년 좀 넘으신 것 같고. 네네. 엄청 오래 갖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잘 올라오다가 이제 전고점 저항이 부딪혀서 지금 조정받는 모습인데, 자, 차트를 보면은 버티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떨어지는 게 지금 기업 밸류업 이슈로 좀 반등을 줬다가 자동차주의 반등을 줬다가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도 이제 순환하는, 얘는 이제 순환했고 했다가 지금 저 PBR, 지주사 이런 이제 싹 다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는데 기대감에 올라왔던 부분들이 실망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우려감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데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조정받으면 어차피 2년 동안 갖고 있던 거 좀 더 버티면 한 1년만 더 가져가면 27만 원은 돌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목표가는 한 어느 정도나 되면 되겠습니까? 지금 제네시스가 하이브리드 차가 나온다고 얘기를 지금 한 이후에서 일단은 반응들이 좀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그래서 네.
27만 원 넘어서 한 30만 원까지도 내년 정도로 본다 그러면 30만 원까지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어차피 좀 길게 보는 거예요, 길게. 예, 예. 저는 하이브리드가 훨씬 더 낫다고 봐요. 그냥 제 생각으로는 그냥 전기차 순수 전기차보다는. 그래서 네, 하이브리드 이제 판매가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러면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오르고 뭐 좋은 얘기 나오면 자동차 부품주들도 좀 흐름들이 좀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뭐 1년 정도 지나면 한 30만 원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어차피 길게 보셨으니까 2년 동안 갖고 계신 거니까 단기적으로 뭐 기업 밸류업 그것 때문에 지금 기대감 하락 때문에 흔들리는 거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냥 어차피 끌고 가면 나중에 올라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쭉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그 추가 매수 같은 거는 더 뭐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지금 뭐 더 떨어지면 해볼 수는 있는데 한 21만 원까지 떨어져도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때에서 하시면 되는데 안 내려올 것 같아서 21만 원까지 내려오면은 추가 매수해도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서 그래서 어설프게 추가 매수했다가 또 빠지면 또 기분 나쁘니까 좀 더 기다리세요. 추가 매수할 거면 충분히 빠진 다음에 추가 매수는 가능하고 지금은 추가 매수 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어서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인 MK전자 2.1% 계속해서 좀 유지되고 있고요. 13,61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13,500원이라는 점 함께 좀 짚어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좀 보이고 있고요. 코스피는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좀 계속해서 키워갑니다. 1.3%까지 저점 좀 낮춰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보합 수준 유지하면서 상승불 켜며 움직입니다. 870선 어느덧 내려오면서 869선 지나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못 갔던 종목들에서 움직이는 게 영화 관련주들이 움직이네요. 뉴, 그다음에 쇼박스, CJ CGV, 4x4 일단 이쪽 관련주들 움직이고 그다음에 H뱅 관련주들 한미반도체에서부터 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 아직 뭐 딱히 시장에서 그리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차트 한번 잠깐 보면 이것도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이거 전고점 돌파해서 크게 한번 움직일 것 같았는데 역시 얘기했던 대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 되게 잘 움직이죠. 이제 60% 정도 60%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은데 얼마 안 걸렸어요. 2주밖에 안 걸렸습니다. 60% 수익 났는데. 그러니까 지금 어떤 종목은 이렇게 수익이 빨리 나고 어떤 종목은 빨리 안 움직이고 장이 좋아요. 장은 좋아서 일단 급락하는 게 많이 안 나옵니다. 급락하거나 막 주가가 막 갑자기 막 폭락하거나 예를 들어서 에로티베쿰도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그래서 이게 막 20% 30% 떨어지는 이런 일들이 2022년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을 잘 잡으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처럼 60%, 20%도 아니고 60%가 수익이 한 방에 나는 경우도 있고 한미반도체도 그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닌데 하루 만에 벌써 금요일날 들었던 거 13% 수익이 나기도 하고 지금 매매하기는 너무너무 좋은 장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장인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호재랑 악재랑 뭐 기대감이랑 우려감이랑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 밸류 프로그램 뭐가 발표가 되는 간에 시장을 급락시키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이니까 급락하지 않는다 해서 급등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로 안 떨어져요. 어저 흔들면 다시 움직입니다. 어떤 정책이 나올지는 모르지만 무슨 정책이 나오든 간에 그게
예상했던 것보다 별로다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장은 죽으러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일본처럼 아주 강력한 정책으로 저 PBR 기업들을 다 코덱스로 다 밀어버리겠다, 다 떨어뜨려 버리겠다. 그러니까 등급을 완전 낮춰버리는 거거든요. 거래가 안 돼요. 그러면은 코덱스에 상장이 돼 있는 종목들이 이제 코스닥이나 코스피로 넘어오게 되면 대략 6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근데 코덱스로 밀어버리겠다. 너네들 저 PBR 관련주들 너네들 안 되겠다 해갖고 뭐 한 2년, 3년 기회 준 다음에 안 되면 다 퇴출시켜버리게 되면 거의 상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패는 아닌데 상패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기업 가치가 뭐 10분의 1로 줄어들거나 거래도 안 되고 그러면 그거를 또 안 되기 위해서 또 어쨌든 간에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혹은 그 저 PBR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노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정책이 펼쳐지게 되면 주가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지 안 할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제 왈가왈부 할 텐데 그런 얘기가 안 나오더라도 안 나오면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떨어지겠죠. 그럼 싸게 사는 거예요. 뭐 지주사 관련주들 그러면 뭐 얘들은 뭐 빠져봤자 뭐 반토막 나겠습니까? 한 20, 30% 빠지겠지. 그 20, 30% 빠지면 사면 돼요. 뭐 KCS부터 GS 그래도 갑자기 뭐 한 30% 빠진다. 지금 시장에 30% 빠진다. 그러면 땡큐죠 뭐. 그러니까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이제 지주사 관련주들, 저피비아 관련주들이 실망감으로 바뀌어서 아니 30%가 빠진다. 그러면 저점 매수하면 되는 거고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수익이 났으면 뭐 원래 기대감 전에 한번 팔아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이미 그래서 그 전략을 드렸죠. 어쨌든 그런 이슈 때문에 흔들리게 되면은 저점 매수 기회를 삼아라. 근데 반도체는 상관없어요. 저 PBR이고 뭐든 상관없습니다. 걔네들 뭐 지주사도 아니고. 자, 어쨌든 시장은 어떤 기대감으로 또 오늘 이번 주 또 이제 짐 켈러, 저크버그 뭐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저는 반도체는 어쨌든 간에 흔들려도 좋은 거고 많이 안 흔들릴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중간 시황 짚어봤고요. 저희도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오테크닉스 들어와 있어서 이 종목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면서 17만 9,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오늘장에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들 잘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 후공정 패키징 관련주고요. 레이저 장비를 주 사업으로 영위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일단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2% 넘는 현재 강세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상담자님이 매수하신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는 좀 높습니다. 18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2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어떤 전략 좀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후공정 관련주 이오테크닉스 강한 거예요. 강한 섹터에 있는 종목이고 강한 종목이고 차트도 강합니다. 무너지지는 않을 거니까 다시 수익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여기 전저점 자리 여기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만약 일로 밀리면은 추가 매수도 됩니다. 다시 19만 원, 20만 원 올라올 가능성 상당히 높으니까 보유하셔도 돼요. 그래서 수익 나면 비중에서 절반은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세요. 또 올라오면 또 파세요. 절반을.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한 100번만 하다 보면 그 100번 하는 게 수익이 100% 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러다가 종고점이 돌파가 되면서 위로 튀겠죠. 어느 순간에서는 갑자기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를 가고 뭐 그런 상황들이 이제 도달하게 되면은 이오테크닉스도 20%, 25% 튀는 상황이 나올 텐데 언제 그 상황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정고점 부분 19만 원에서 20만 원에서는 절반을 팔고 내려오면 다시 사고 그렇게 사고 팔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오테크닉스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 들어와 있는 나노신소재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현재 0.14% 강보합 순이고요. 13만 8,700원 선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OLED나 실리콘 음극재 또 관련주로 묶이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는 사실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20%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로 만약에 엮이게 된다면 그동안 좀
많이 빠져 있었던 만큼 좀 올라오게 된다면 이 종목 또한 함께 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을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담자님이 10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일단 나쁘지 않네요. 50% 정도 비중 싣고 계신데요.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오늘은 뭐 2차 전지주들의 흐름들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나요? 근데 얘는 잘 버티는 이유가, 자, 거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밑에서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누군가가 좀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이슈나 실적이나 뭐 뉴스보다는 돈의 힘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걸 들어왔는데 걔네들이 나가지 않는 이상은 뉴스와 상관없이 알아서 움직일 거고, 그다음에 뭐 전고체 배터리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계속 이슈는 계속 생성이 됩니다. 계속 나올 거라서 눌리고 또 올라가고 누르고 또 올라가고, 차트만 봐서는 그렇게 보여요. 거래량은 괜찮고, 일단은 17만 원 정도로 올라왔을 때서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좋겠네요. 아직 17만 원은 온 적은 없지만 17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가 요게 들어왔던 애들이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치고 갈 텐데 언제 치고 갈지는 모르지만 좀 기다려 보세요. 여기 뭐 조정을 마무리하면 다시 치고 갈 때 17만 원서부터 20만 원 사이에서는 비중도 되게 많은데 거의 다 팔아도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인 고점을 돌파를 다시 한다는 거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니까, 이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2020년도 7천 원짜리 종목이 21만 원까지도 갔고, 그래서 돌파가 되는 일이 있기야 있겠지만 그렇게 욕심내다가 도로 떨어져 버리게 되면은 너무너무 아쉬우니까, 그래서 저렇게 들어왔던 애들이 한 번 더 튀어 오르게 되면 그때 17만 원부터 많이 파세요. 갖고 있는 비중 뭐 거의 다 팔아도 되고, 뭐 아쉬운 대로 뭐 조금 남겨놔도 되고, 그거는 선택적인 부분이니까요. 어쨌든 차트나 거래량이나 아니면은 지금 상황으로나 봤을 때서는 양호해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노신소재도 상담 만나봤고요. 이번에는 SK바이오팜 들어와 있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 정도 전일 대비 상승하고 있고요. 94,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오가 붙어있는 만큼 제약 바이오 관련주고요.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일단 3, 4월에 학회가 또 많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 분출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87,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이 굉장히 크네요. 70% 정도 비중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 함께 세워주실까요? 자, 이 바이오팜, SK바이오 차트를 보면 굉장히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외국인들이 열심히 샀고, 기관들은 많이 샀다가 차익 실현하는데 그 물량을 개인들은 받아가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받아가고 있지. 10만 원은 다시 올라올 것 같네요. 비중도 많은데 바닥이니까 안전해 보이니까 10만 원까지는 가져가셔도 되고, 뭐 욕심내서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그러면 비중만 줄여서 12만 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줄여서 10만 원서부터는 비중을 좀 줄여보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상담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장 끝나고 나서도 뭐 공개 방송이라든지 4시에 있습니다. 4시에 있으니까 공개 방송 4시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따가 장 끝나고 나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방 아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4시에 또 공개 방송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는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주들 중에서 낙폭이 과대했던 종목들 매수하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오늘 장 표적 종목은 MK전자 매수가 13,500원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